서울 강남의 화려한 거리, 수십억짜리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스타모터스. 전시장은 주말을 맞아 북적였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이 고급스러운 전시장은 연예인과 재벌들이 즐겨 찾는 명소죠. 김민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어요.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 광택 나는 구두, 그리고 최신 명품 시계까지. 스타모터스의 톱 세일즈맨답게 그의 외모는 늘 완벽했습니다. 오늘도 판매한다는 기본이네. 김민주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죠. 김민주는 3년 연속 최우수 판매사원상을 받은 실력자였어요. 화려한 외모와 능숙한 말솜씨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바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 특별 고객이 몇 분 방문할 예정이에요. 지점장이 다가와 말했어요. 김민주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특별 고객이라면 대부분 연예인이나 재벌가 사람들이었죠.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판매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전시장 입구에서 낡은 청바지와 구겨진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오래된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얼룩이 선명했죠. 저기 봐, 또 구경만 하러 온 노인네야. 김민주는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오늘같이 바쁜 날 시간 낭비하기 싫은데. 동료는 눈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손님은 손님이잖아요. 김민주는 코웃음을 쳤죠. 저런 사람이 뭘 살 수 있겠어? 우리 차 중에 제일 싼 게 1억인데. 노인은 천천히 최신형 람보르기니 앞에 서서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민주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동료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리고 우쭐한 표정으로 노인에게 다가갔죠. 어르신, 여기는 그냥 구경하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났어요. 이 차는 10억이 넘는 가격인데 구매 의향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김민준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이 차가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김민주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죠. 이런 차는 어르신 같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혹시 버스 정류장을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전시장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노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지영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28살의 신입사원이었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박지영은 노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김민주는 눈을 굴렸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 된 신입이 자신의 일에 끼어든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죠. 그는 박지영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 저 노인네가 뭘 살 수 있겠어? 김민준이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박지영은 김민준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모든 손님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괜찮아요, 아가씨. 노인 이준호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죠. 저는 그저 이 모델이 어떤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박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람보르기니 앞으로 노인을 안내했습니다. 이 모델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차량인데요. 특히 엔진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준호는 차량을 유심히 살펴보며 물었어요. 이 모델의 엔진 출력 대비 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이전 모델보다 공기 역학적 설계가 개선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박지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문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노인의 질문이 일반 고객과는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기 때문이죠. 김민주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는 다른 고객들을 응대해야 했지만 자꾸만 박지영과 노인의 대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흘러갔고 노인은 자동차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 노인 생각보다 차에 대해 잘 아는데? 김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박지영은 노인의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했죠. 이준호는 그런 박지영의 태도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가씨, 당신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군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지영입니다, 손님. 박지영은 공손하게 답했어요. 박지영 씨, 당신은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훌륭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보기 드문 덕목이죠. 김민주는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어요. 어르신, 여기는 구경만 하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김민준이 노골적인 짜증을 내며 끼어들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 구매 의사가 없으시면. 이준호는 천천히 김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젊은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김민준은 코웃음을 쳤어요. 고객이라면 구매 의사가 있어야죠. 전 바쁜 사람입니다.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네요. 박지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김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그만해요. 손님께 실례잖아요. 하지만 김민준은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판매 실적에 집착하던 그는 구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노인에게 시간을 뺏기는 것이 참을 수 없었죠. 박지영 씨, 신입이라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저런 노인네에게 시간 낭비하면 오늘 할당량 못 채워요. 전 시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박지영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단호하게 맞섰어요. 민준 씨,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저는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할 겁니다. 이준호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노인의 눈에는 실망감과 함께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빛이 있었죠. 젊은이, 당신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김민준입니다만, 왜요? 김민준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김민준 씨,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한 습관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교훈을 배우게 될 수도 있죠. 김민준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미 충분한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제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때였어요. 전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죠. 스타 모터스의 대표 정상무였습니다. 정상무는 전시장을 빠르게 둘러보다가 이준호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는 거의 뛰다시피 하며 이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준호 회장님, 오늘 방문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마중 나갔어야 했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정상무는 숨을 헐떡이며 공손하게 인사했죠. 김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요?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모욕했던 노인이 누구인지 갑자기 깨달았죠. 이준호는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글로벌 오토텍의 창업자이자 회장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정상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상무님. 오히려 이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매장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전시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죠. 직원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고 고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상무는 당황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혹시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이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 김민주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준호 회장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물론 평소 뉴스에 나오는 이준호 회장은 항상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어요. 오늘처럼 허름한 차림으로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회장님, 혹시 저희 직원이 무례하게 행동했습니까? 정상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준호는 잠시 김민준을 바라보았죠.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그 자리에서 땅이 꺼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상무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이준호가 차분히 말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지요. 정상무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불손하게 행동했다며 그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이때 박지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죠. 회장님, 혹시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VIP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준호는 박지영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박지영 씨. 그렇게요. 정상무는 서둘러 이준호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고 박지영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김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남았죠. 그의 동료들은 동정의 눈빛과 함께 조용히 그를 지나쳤어요. 김민주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죠.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VIP 라운지는 전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수제 커피 머신, 그리고 벽에 걸린 클래식한 자동차 사진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이준호는 소파에 편안히 앉았습니다. 정상무와 박지영이 그 앞에 앉았어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죠. 박지영 씨, 스타모터스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한 달 됐습니다, 회장님. 박지영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도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군요. 람보르기니의 공기역학적 설계까지 설명할 수 있다니 인상적입니다. 박지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대학에서 자동차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항상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죠. 정상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신입사원의 이런 배경을 몰랐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군요.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왜 판매직을 선택했습니까?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박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었어요. 고객이 자신에게 맞는 차를 찾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죠. 이준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정말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드문 태도죠. 정상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회장님, 오늘 저희 매장을 방문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정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준호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최근 수입차 딜러십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글로벌 오토텍이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몇몇 딜러십을 인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상무의 눈이 커졌어요. 스타모터스는 최근 경영난으로 인수자를 찾고 있었죠. 이준호 회장이 왜 갑자기 방문했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싶었어요. 이준호가 계속해서 말했죠. 서류상의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그들의 가치관은 어떤지,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니까요. 박지영은 깊이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상무는 식은땀을 흘리며 초조한 표정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매우 유익한 방문이었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후 스타모터스 전 직원이 긴급회의에 소집되었어요.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김민주는 구석에 앉아 초조하게 손가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상무가 단상에 올라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대부분은 구조조정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정상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글로벌 오토텍이 우리 스타모터스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격적인 발표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글로벌 오토텍은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였죠. 그런 대기업이 직접 딜러십 사업에 뛰어든다는 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일이었어요. 더불어 글로벌 오토텍의 이준호 회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이준호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죠.
직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준호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자동차를 사랑해 왔습니다. 부품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항상 완성차와 고객을 직접 만나는 현장에 관심이 있었죠. 김민주는 자리에서 꼼짝 않고 이준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글로벌 오토텍이 스타모터스를 인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의 이념은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준호의 시선이 김민준에게 잠시 머물렀어요. 김민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고객으로 변장하여 이곳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떤 직원은 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여 무시했고, 또 어떤 직원은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죠.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많은 이들이 김민준을 힐끗거렸습니다. 새로운 경영진 하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준호가 계속해서 말했죠. 우선 박지영 씨를 새로운 강남 지점의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박지영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불과 한 달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갑자기 지점 책임자로 발탁된 것이죠. 그리고 김민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회고, 좌천, 그의 머릿속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죠. 김민준 씨는 잠시 우리 회사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준호의 말에 김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회고가 아니라 연수라니.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설계한 것으로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서비스 정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김민준 씨는 한 달 동안 우리 공장 현장과 다양한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경험을 쌓게 될 거예요. 김민준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기회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았죠. 회의가 끝난 후 김민준은 용기를 내어 이준호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난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이준호는 온화한 눈빛으로 김민준을 바라보았죠. 김민준 씨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죠. 회장님께서 왜 저를 해고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죠. 판매 실력은 뛰어나지만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꼭 변할 겁니다. 변화는 쉽지 않아요. 이준호가 김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죠.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랍니다. 그날 이후 김민준은 글로벌 오토텍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점차 새로운 시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장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정을 보았고 콜센터에서 고객의 불만을 들으며 공감하는 법을 배웠죠. 하루는 컴플레인 처리 부서에서 일하던 중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차량 문제로 불만이 있는 고객이었죠. 김민준은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노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노인이 보인 감사의 미소에서 그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보람을 느꼈어요. 이게 진정한 서비스구나. 김민준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6개월 후 스타모터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글로벌 스타모터스라는 새 이름으로 재탄생한 회사는 고객 만족도 1위를 달성했죠. 박지영이 이끄는 강남 지점은 특히 눈부신 성과를 보였습니다. 김민준은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평범한 세일즈맨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판매량에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객의 진정한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차량을 추천하는 데 집중했죠. 김 부장님, 이번 평가에서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았어요. 박지영이 미소 지으며 김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준은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이제 직급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죠. 지영 씨 덕분이에요.
내가 정말 많이 배웠어. 김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전 시장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이준호 회장이었죠. 이번에도 그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김민준에게는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반갑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늘은 어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준호는 환하게 웃었죠. 오늘은 그냥 둘러보러 왔어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김민준과 박지영이 함께 말했습니다. 그들이 전 시장을 둘러보는 동안 이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가 꿈꾸던 서비스 문화가 현실이 되고 있었죠. 회장님, 제가 예전에 했던 실수. 아직도 후회돼요.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실수가 없었다면 오늘의 당신도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가장 큰 실수가 가장 값진 교훈을 줄 때가 있죠. 박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날 덕분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까요. 전 시장 한쪽에서는 새로 입사한 직원이 허름한 차림의 고객에게 정성껏 차량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김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김민준이 중얼거렸어요.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지요. 전 시장 벽에는 커다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본질을 보라. 김민주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한때는 오만하고 얕은 사고방식을 가졌던 그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교훈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지요. 이준호의 말에 김민준과 박지영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으로 또 다른 고객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